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11일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 좀 속도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뭐 정치부터 경제, 부동산, 사회, 날씨까지 정말 다룰 게 많은데요.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뭘 봐야 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정말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. 이 정보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를 전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정치 지형 변화부터 볼까요?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는 분위기인데 동시에 좀 논란이 되는 법안들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. 그렇죠. 특히 과거 사건 관련 법안이 눈에 띄어요. 네, 맞아요. 그 BBC 보도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요. 2024년 12월이었죠.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, 이거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 특검파 추진 논의가 있더라고요. 그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나 언론 통제 논의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. 네, 바로 그 배경입니다. 물론 이 내용은 저희가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런 외부 언론의 시각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큰 축이 검찰 개혁이군요. 네.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나누고 또 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둔다. 이거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. 네, 핵심은 역시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분리하겠다. 그리고 수사기관끼리 역할을 다시 정립하겠다. 이런 거겠죠.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이군요. 그렇죠. 거기에 더해서 국민 추천제로 주요 공직 후보자를 찾겠다. 이런 시도도 좀 흥미롭더라고요. 시민 참여를 늘리겠다는 거죠. 경제는 좀 어떤가요?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요. 네, 맞아요. 일단 고용 지표부터 보면요.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작년보다는 늘긴 했는데 네.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건설업은 오히려 줄었고요. 마이너스 19천 명, 서비스업 플러스 203천 명이 증가를 이끌었어요. 근데 더 주목할 건 구인 배수예요. 구인 배수요? 네, 일자리 수, 그러니까 구인은 거의 25%나 확 줄었는데 일 찾겠다는 사람, 구직자는 오히려 늘었거든요. 플러스 2.6%. 아, 그래서 구직자 한 명당 돌아갈 일자리 수가 0.37개 뚝 떨어졌어요. 0.37이요. 와, 그건 정말 일자리 찾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신호네요. 그렇죠. 상당히 팍팍해졌다는 거죠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은 또 완전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코스피가 2,900선을 넘어서 3,000선 간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배당 촉진 기업 세제 혜택 준다. 주가 조작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. 이렇게 증시 부양책을 강조했고요. 이 상반된 분위기는 뭘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어려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특정 산업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. 다만 그 SBS 나이트라인 보도를 보면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예금금리는 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다. 그런 행태가 있군요. 네, 그러니까 정책의 온기가 서민들이나 기업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. 시장 기대랑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경제적 압박이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. 서울 부동산은 정말 뜨겁다 못해 과열이란 말이 딱 맞던데요. 맞습니다.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준신축이나 좀 넓은 면적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요.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,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 만에 최고치래요. 97.7%. 97.7%요? 거의 감정가 그대로 다 받아가는 거네요. 그렇죠. 심지어 강남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21억 원이나 높게 93억 7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어요. 낙찰가율이 130%가 넘었죠. 와, 130% 대단하네요. 근데 또 동시에 다른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.
1인 가구가 전체의 35%를 넘었다면서요. 작년 기준으로. 네, 맞습니다. 그 영향으로 작지만 공간 효율 좋은 4베이 구조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. 아, 4베이. 네,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빌라 거래량도 작년 3월 대비 30% 이상 늘었어요. 30%나요? 네,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들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고요. 18.83대 1, 이것도 무시 못하죠. 시장이 뭐랄까 양극화되는 느낌이네요. 초고가랑 또 실속형이랑. 정확합니다. 초고가 시장은 과열 양상인데 동시에 실용성이나 가격 경쟁력 따지는 수요도 확 커지는 거죠. 주거 시장 안에서도 경제적 여력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갈리고 있다.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좀 취약계층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네요. 네,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.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. 아, 그동안 사각지대였죠. 그렇죠.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이 미국 가서 일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는 그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것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. 지원이 좀 확대되는군요. 네. 그리고 고령 탈북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거나 또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띄어요. 격변기일수록 좀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네요. 네. 아무래도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. 네,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말 정치개혁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경제는 불안과 기대를 오가고 부동산 시장은 또 뜨겁게 양극화되고 사회정책은 특정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가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모든 변화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. 정부 정책 방향과 시장의 반응,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랑 정치적 변화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현재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